네, 강프로입니다. 자, FST 보겠습니다. FST가 오늘 일단 장중인데 800억 거래를 터뜨리면서 어저께 시간에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한 5% 정도 상승해서 끝났고 오늘 시가는 7.9%, 지금 현재 5.5% 정도의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4월 초에요. 4월 8일을 기점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빠지는 과정에서 반도체 종목군들 그리고 중형급 종목군들이 대거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받는 과정에서 보면 대형주가 먼저 조정을 받고 중급 종목들이 그 이후에 조정을 따라서 받은 것도 있고 먼저 받은 것도 있다. 거기서 주도주가 갈려요. 근데 그 주도주가 갈리는 구간에서 먼저 다시 치고 나가고 다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건 앞으로의 좋아지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즉 앞으로 호재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다. 근데 그런 종목이 가장 안 빠지고 가장 먼저 올라갑니다. 자,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엔비디아 한 10%씩 빠지고 미국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막 25% 빠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나스닥 선물이 그쵸? 1%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그것부터 보여드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봐야 되는지 내용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실제 보면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간입니다. 현재 시간 1.16% 강세 중에 있습니다. 오늘 미증시는 강할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어느 정도 약세를 보였고 반도체 관련주들도 시장을 주도했지만 그 조정폭이 꽤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오늘은 반등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한국 시장의 반도체 종목군들은 비메모리 위주가 아니라 메모리 쪽입니다. 메모리 쪽인데 원래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죠. 근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런 필요성이 지금처럼 대두되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AI 시대가 오면서 이쪽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고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굉장히 정말 와, 이렇게까지 올라가도 되다 할 정도로 주가가 올라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비메모리 쪽도 한번 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드리는 여기 FST는 EUV 펠리클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에서 텍사스 공장, 그쵸? 미국 텍사스 공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중소기업들 있죠. 한국에 있는 중견기업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FST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보셔야 되는데 쭉 올려서 보면 FST의 7%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뭐가 생각나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생각나죠? 그렇죠? 인수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변동성은 클 거예요. 변동성은 큰데 그 변동성이 커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고 그 타점은 선반영. 앞으로 좋을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그 선반영 구조에 맞춰서 간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내용부터 보면 자, 보세요.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FST 미국 텍사스 공장서 시향상 기대감의 강세, 이게 60조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전자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건 EUV 펠리클 공정은 FST에서 그냥 전적으로 다 맡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을 거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확인해 볼까요? 오랜만이라서 기억은 안 나는데 자, 여기 보시잖아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 15%, 이것도 늘린 겁니다. 그쵸? 처음에 들어온 게 거의 한 600억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쵸? 그 정도부터 들어와서 지금 15%까지 늘린 거예요. 그러면 4천억에서 5천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실제 현재 지분 가치가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지분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단 말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왜 그럴까요? 지금 삼성에서 짓고 있는 공장들을 스마트 팩토리로 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뭐가 협동 로봇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살라고 인수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타자가 FST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EUV 공정 어디 필요합니까? 비메모리 쪽에 필요하죠. 그쵸? 이건 HBM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삼성 파운드리 그리고 TSMC, 지금만 보면 TSMC가 영원히 안 내려올 것 같잖아요. 이거는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혼자서 독점하고 있으면 고객사들도 그렇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아직 TSMC 공정에 비해서 약간 좀 처지는 건 사실이에요. 열을 좀 못 잡아요. 그렇죠? 여기서 뭐 삼성전자에서는 뭐 자사칩도 찍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들, 그렇죠? 삼성전자에서는 사업을 다각화시켜 놨잖아요. 칩을 스스로도 만들고 이 칩을 만든 걸 가지고 스스로도 찍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스스로 만든 칩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
거의 그 삼성 파운드리에서 찍고 있으니까 이쪽은 삼성에서밖에 안 쓰는데 그쪽 찍고 있으니까 공정 기술이 조금씩 딸려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번 뒤집힐 뻔 했었던 게 지금 AI 반도체라고 판매되는 게 100이죠. 이게 개인 사용자용으로 오면 지포스 4000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전 3000 시리즈는 삼성 파운드리에서 찍어서 준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성비가 좀 떨어져요. 근데 전성비가 떨어지고 발열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에서 TSMC로 H백을 맡긴 겁니다. 이게 공정 자체가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엔비디아에서 GPU를 만들진 않거든요. 공정 자체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TSMC에 들어갔었던 물량이 삼성 파운드리에 올 수 있고요. 지금 텍사스 공장이 미국에 들어가 있는 진행 중인 것만 보더라도 FST를 포함한 EUV 공정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하다. 그리고 이 시장 규모는 기본적으로 60조 규모다. 근데 지금 FST의 시가총액은 6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신고가를 만들어 있는 거는 맞죠. 근데 제가 신고가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합니다.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떠요. 먼저 뜨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싸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 주식은 심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이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리를 안정시켜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유기간을 낮춰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보유기간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가 돌파 또는 저가를 확인한 이후에 매수하는 게 좋다. 즉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장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대체 불가능한 슈퍼을이 됐나요? ASML에서 만들고 있는 지금 EUV 그 장비, 노광 장비가 ASML에서만 만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쪽에 대한 그 펠리클 공정에 대한 부분은 FST에서 맡고 있고, 지금 여기는 삼성에 대한 인수 절차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진행하는 시장성은 60조 규모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죠? 단기간 보면 많이 올라왔고 변동성도 큽니다. 하지만 시장 규모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저렴한 주가라는 거죠.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의 돌파 구간에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되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됐을 때, 그쵸?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 자, HLB입니다. 언제 삽니까? 신고가 만들고 돌파 구간, 그쵸? 올라가는 구간에 매수했을 때 수익이 발생하고요. 한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가 확인하고 다시 매수했을 때 한 18% 정도의 수익 구간을 또 내고, 그리고 또 확인하고 또 매수했을 때 다시 13% 정도의 수익을 또 냅니다. 그리고 쭉 빠지잖아요. 빠지는 구간에서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다시 매수했을 때 또 수익이 발생하고요. 오늘 장중에 HLB가 급락이 나오는 구간에서 다시 매수하는 구간을 또 만들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가격에 대한 이해는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다. 자, 근데 소통방 여기는 시장감에서 8시 장시작 전에 제가 공유를 하고요. 선익 시스템만 보겠습니다. 선익 시스템 이렇게 보면 오늘 시가 공략한 결과 어때요? 상한가에 들어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도 A 관련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가가 먼저 시장이 반등하니까 강한 종목들이 낮게 조정받고 먼저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가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 인증해드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가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지 어떻게 매매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FST를 보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 사상 최고가에 도전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이미 신고가는 만들어 놔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여기 4월 10일경부터 반도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매물 소화 과정은 필요하지만 이제부터는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되고, 그게 타점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점에 대한 이해, 전체적인 타점에 대한 이해를 제가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타점을 잡고 그 원리에 대한 부분 있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FST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고요. 반도체 관련주들을 포함해서 시장이 좀 어려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FST를 포함한
전체적인 반도체들을 파악을 해서 FST만의 실시간 타점, 그쵸? 다른 종목들 말고 FST만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FST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FST가 오늘 고가에서 저항을 조금 받고 있는데 이거 함부로 팔 종목 아니고요. 시장의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건 앞으로 좋아질 만한 호재가 있는 종목군들이에요. 그런 종목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충분히 빠졌고요.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있다곤 하지만 삼성전자는 그런 가격 부담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꾸준히 공략하면 어떤 정도의 매매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실제 이런 타점을 제가 계속해서 문자로 공유를 해드린다 그랬잖아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FST에 실시간 타점을 공개를 할 겁니다. 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고 성과까지 다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